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죠. 김민희 씨입니다. 영화배우 김민희 씨인데 굉장히 표정이 좋아요. 이유가 뭔지 기사로 같이 볼까요? 김민희, 홍상수 신작으로 로카르노 최우수 연기상. 네, 김민희 씨가 이 로카르노 영화제, 세계 6대 영화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좀 실험적인 그런 영화들이 많이 좀 수상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 이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We're pleased to give the Pardo for Best Performance to Kim Min-hee. 로카르노와 주어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게 찍고 싶었는데 5일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 저는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함께 작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면서 김민희 씨에게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홍상수 감독이 지금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저는 당신의 살짝 쉬었다가 영화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귀가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어떤 불륜적인 측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되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둘의 사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재하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같이 영화를 찍고 있거든요. 그 영화를 통해서 건재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영화가 그냥 묻히는 영화가 아니고 계속 상을 받잖아요. 그럼 상을 받게 되면 이제 국제 영화제랄지 영화상을 받는 수상자일 때는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로맨스를 굉장히 세상에 알리고 싶고 이제 합리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수상 받을 때마다 홍상수 감독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카메라가 또 비칠 때마다 또 뭔가 서로의 어떤 애정이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우리 어떤 정서적 도덕적 감정에 의하면 사실은 그게 이제 용서가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지만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네. 또 뭐 홍상수 감독 상당히 예술적 감각이 있고 영화적 감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저걸 뭐 언제까지 비판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해결이 돼야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이제 계속 저렇게 언론에 비칠 때마다 굉장히 약간 또 저렇게 되면 또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들이 좀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침엔 피플 주제로 갖고 계시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코너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같이 보시죠. 네. 누구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얼굴만 봐선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데 기사 같이 보실까요? 네. 대통령 주위에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게 된 이들이 있지 않나? 누구냐? 이철우 연세대 교수입니다. 윤 대통령과 중마고우다라고 얘기가 이 취임 초반부터 계속 나왔었죠. 이철우 연대 교수예요. 그리고 이철우 교수는 또 아버지가 누구냐? 관계가 좀 묘해요. 같이 볼까요? 이철우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절친이죠.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는 이종찬 광복 회장이에요. 두 사람은 부자 관계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종찬 회장한테 아버지 했는데 이번에 이종찬 회장과 윤 대통령 확실하게 끝과 끝의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철우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사 다시 가보죠. 대통령은 괜찮은데 대통령 주위에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한테 중도 민심을 잃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고 주위 사람들한테 중도 민심을 잃으면 곤란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해야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답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콘크리트 지지층 쌓고 그 다음에 중도층으로 가야 된다라는 인식인 걸까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막판에 많이 빠졌는데 네. 그 이유는 뭐 이제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지 또 한미 FTA라든지 지지층에서 어떻게 보면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게 와르르 무너졌던 거거든요. 지금에서야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기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노무현의 이름을 지우기에 바빴던 민주당이었죠.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이 보수 지지층에서의 분열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엔 사실은 중도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이 얘기가 뭐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한쪽만 생각을 하면 균형이 깨진다라는 건 공통적인 상식이지 않을까도 생각도 같이 또 해봅니다. 마지막 인물 가볼까요? 마지막 인물. 네. 누구냐? 태양보다 강한 눈빛, 알랭드롱. 떠나다. 네. 영화배우 알랭드롱. 네. 알랭드롱 사실 저는 겪어보지 못한 배우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미남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알랭드롱. 알랭드롱이 결국 별세했습니다. 네. 알랭드롱 선수의 이 생전 모습을 보면 굉장히 뭐 미남인 배우인 것도 배우인 거지만 그동안 굉장히 또 많은 선행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세가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